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소개해준 후보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공장이 지금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예요, 완전히. 얘네들 왜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 내쫓은 거야? 교통방송에서 뉴스공장을 했으면 민주당 후보랑 통화 한번 하면 국민의힘 후보도 통화 한번 했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교통방송이 아니니까 민주당만 나와. 그리고 아예 떨어질 거 거의 확실시 되는 후보들까지 다 챙기고 있어. 이러니까 얘네들 죽을 맛이야.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도 있잖아. 보수도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기 가서 자기를 알리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보수 스피커 중에 잘 나간다는 애들은 전부 다 극우예요. 극우 일배들, 태극기 할배들,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기 가잖아요. 오히려 극우 일배 묻어가지고 와서 선거에 도움이 안 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유튜브 쪽에 써먹을 데가 없어. 어디를 가겠어, 어디를. 근데 김어준은 나 교통방송도 아닌데 뭐 민주당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민주당 선대본부입니다. 선거대책본부예요, 아예.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김어준이 알아서 다 해주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어준이 얼마나 고마울까. 지금 오세훈은 이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아, 그냥 교통방송에 묵혀둘걸. 아,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김어준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자, 오늘 박빙의 승부처들 나왔습니다. 박성준, 중성동 을이거든요. 여기 관심 계속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최근 여론조사 보세요. 2%입니다. 갤럽에서 2%, 여론조사 꽃에서도 4%, 3점 몇 %예요. 4%가 잘 안 됩니다. 여기 박빙이에요. 박빙이기 때문에 여기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고, 이 지역 사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해서 투표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번 선거는요,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지인, 나 친한 사람이 동네에 어디 있으면 거기 후보 찍어달라고 전화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딱 붙어있죠. 원래 여기가 항상 2, 3%로 결정되는 금호동, 옥수동, 요 되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박성준 후보, 중성동 을입니다.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산입니다. 차지호, 오산 차지호입니다. 여기도 쉽지 않네요. 3월 중순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 근데 점점 붙기 시작합니다. 점점 들러붙기 시작해. 지금은 44.9 대 42.3.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왜냐면 차지호라는 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고 재산이 마이너스 6천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재산이야. 의사 출신인데 마이너스 6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분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를 잘 못해요. 뻔뻔하지가 않아. 수줍어하고 지금 어색해.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김효은이라는 이 사람한테 추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격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차지호 알려야죠. 우리가 알려야지. 의사인데, 의사 출신인데 재산이 마이너스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 알려야 됩니다. 저도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걸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 인물에 대한 인지도가 쌓이면 애정이 쌓여요. 근데 지금 인지도가 없는 후보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민주당 당원들이 경선에서 인지도 있는 애들을 싸그리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누군지, 물론 차지호는 이제 아마 인재 영입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인지도가 쌓여야 정이 가야 투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면, 정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 한 거지만 한 번 더 해서 계속해서 좀 친숙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는 겁니다. 자, 차지호 오산입니다. 예, 오산. 지인 있으면 전화해 주시고,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출신인데 마이너스 6천만 원 재산 있는 사람, 돈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좀 사실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사람, 국회에 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송기호, 송파을입니다. 여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배현진이 무조건 된다. 이겁니다. 배현진이 무조건 된다. 여기 상대 후보가 배현진이에요. 배현진. 송기호 후보는요, 통상 전문 변호사라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이분이 선거 전략으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201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헬리오시티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201동 주민이에요.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패밀리 아파트도 단지가 커요. 헬리오시티도 단지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걸 알려야 된다. 결국 아파트 단지 내에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을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주인보다. 집주인도 꽤 살지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값이 비싸지만 여기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은 살 수가 없고. 젊은 층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입자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세 살고 있는 그런 젊은 층들이 송기호의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주민이라는 거. 201동에 사는 주민이 송기호다. 송파에 지인이 있으면 이걸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배현진이 또 돼서야 되겠습니까? 통상 전문 변호사 전문가예요. 전문가. 송파 유권자들은요. 확실히 이런 부자 동네는 집값에 좀 민감하거든요. 지금 집값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지. 누구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이에요. 집값 무지하게 떨어졌잖아. 집값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게 해야지. 근데도 국민의힘 또 찍어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지역주민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의 지역주민 송기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201동 주민 송기호 알립시다. 아시겠죠? 동네 사람이 동네를 잘 지키지. 충북 충주 김경욱입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지금 6% 차이 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또 4% 차이. 버겁죠. 많이 따라 붙었지만 힘듭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죠. 역전할 수 있는 지지율이죠. 투표율이 높으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김경욱 여기 이겨야 돼요. 여기 이겨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겼으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충남 서산 태안. 충남 서산 태안 여기 이겨야 됩니다. 여기가 누구냐? 성일종이에요. 이또 1호붐이 성일종. 자, 조한기 성일종 딱 붙었다가 조금씩 벌어지고 지금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최근 게 3월 22일 건데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투표율 여기 높으면 이길 수 있어요. 조한기 후보 지금 5번째 도전입니다. 5번째 도전이에요. 전화해야 됩니다. 서산태안에 지인이 있거나 서산태안에 부모님, 가족들, 친지들 살고 있으면 전화해야 돼요. 진짜. 이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화해야 됩니다. 5번째 도전입니다. 성일종 또 봐야 되겠습니까? 성일종을 진짜 절대 다음 총선에 국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 성일종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의 입장에서 방어를 최선을 다한 사람 누굽니까? 성일종입니다. 우리 바다 지킴이 무슨 크게 우리 바다를 지켜. 그거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칭찬하는 덕담을 이토 히로부미 예를 들었죠. 이런 게 무슨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일본 국회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조한기 신경 써야 돼요.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 충청도 사투리 쓰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번에는 당선시켜줘야 됩니다. 조한기 후보 서산태안 전화 많이 돌려주세요. 제천단양 이경용 여기도 어렵습니다. 서산태안 제천단양이 원래 어려운 곳이에요. 5% 많이 따라 붙었죠. 43대 10% 차이 나다가 5%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투표율 높으면 여기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5%예요. 여기 이경용 여기 5%예요. 제천단양 이기면 충북 다 싹쓸이 하는 거거든요. 자, 힘든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경용 후보 유튜브 채널도 구독 많이 하면 좋고 지인들에게 알리는 전화도 좋고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중남 강원 강릉이거든요. 여기 누구냐? 권성동이에요. 권성동 35대 44 9% 정도였다가 37대 50으로 13% 차이로 더 벌어져 버렸어요. 권성동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신경 써 줍시다. 권성동 웬 말입니까? 강원 강릉의 김중남입니다. 지켜야죠. 권성동 잡아야죠. 신경 써 줍시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 채널 구독이나 좀 해주고 댓글 좀 달아주고 이러면 돼요. 쉽지 않은 곳이니까 외롭지 않도록 열심히 응원해 줍시다. 김도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여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수방사령관 출신 김도균입니다. 제발 강원도 영감님들 제발 좀 이번엔 민주당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아니 국민의힘만 그렇게 찍어서 거기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요. 정말 돌아버리겠어. 수방사령관이니까 안보도 전문가 아닙니까? 안보도 진짜 신경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 가장 신경 쓰이는 곳 이재성입니다. 부산 사흘 이재성. 조경태 보고 있나? 이재성. 여기 내일 여론조사 발표됩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못해요. 깜깜이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깜깜이 기간 전에 조사한 건 그 이후에도 발표는 할 수 있어요. 내일 나옵니다. 내일 이곳 여론조사 꽃에서 사흘 이재성 조경태 여론조사가 내일 나와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 근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확실히.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게 쇼츠를 만들었거든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카페에 유세 갔다가 고등학생이 물어봐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수학을 풀어줬어. 이걸 쇼츠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걸 또 다른 유튜버들이 퍼날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른 채널들하고 막 합쳐진 거 다 합쳐서 보니까 100만 뷰 넘겠더라고요. 200만에. 이재성 TV에 있는 건 2만 몇 회밖에 안 돼. 오, 이게 크지? 이게 커요. 똑똑한 사람. 조경태 보고 있나?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서거든요.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런 게 큽니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제발 내일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나 조경태? 처음 했을 때 23대 56이었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처음 했을 때. 33% 차이. 근데 지금 12% 차이. 여기까지 따라붙었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부산이 정말 뒤집어졌다. 이재성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 여론조사 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자, 이러면 지금 부울경 쪽은요. 지지자들이 약간 흥분 상태예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주는 것, 이재명 대표가 가는 것, 조국 대표가 가는 것 전부 다 부울경에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끌어올려. 그동안에는 나가봐야 안 되잖아. 이런 패배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겠는데? 나가서 표 한번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투표율이 올라간다고요. 이번 선거의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 7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산 박빙승부 다행입니다. 저번 총선이 66%였어요. 이번 총선 70%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내일 나 진짜 너 선거가 이렇게 설레는 거 진짜 처음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파란색 옷 입고 바로 사전투표하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석 이상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재성 붙었으면 좋겠고 부산에 그 비슷비슷한 거 배재정, 서은수, 홍순원 이거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서산, 태안 이런데 인천 미추홀 남영이 어떡할 거야.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많이 이기고 있어 압승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큰절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절박한 후보들 한 명 한 명이 자꾸 아른아른거려서 이게 지금 200석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석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건 나중에 결과 보고 얘기하면 되고 그 절박한 후보들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그게 이 절박함을 흐트러뜨리질 않아요. 박덕흠도 떨어뜨려야죠. 박덕흠도 거기도 지금 딱 붙었단 말이에요. 박덕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 고개 쳐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석 얘기하지 말자. 저도 요즘에는 200석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너무 절박해.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하동 재윤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매우 훌륭한 분인데 비례대표로 한번 국회에 입성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왜 돼야 되냐? 이분은 서민경제 전문가입니다. 일도 굉장히 똑소리나게 잘하는 분이에요. 이래요 지금 3월 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가 좀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무소속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최상화가 여론조사 1등인데 이 사람을 날렸어요. 공천을 안 줬어. 그리고 단수 공천 줬거든요. 서천호. 서천호가 누구길래 단수 공천을 줬을까?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윤경이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윤경이라는 후보의 경쟁력도 매우 좋지만 서천호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서천호의 약속 사면 의혹. 사면 5개월 전 총선용 집 구입. 자, 뉴스타파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명박 때 부산지방경찰청장이던 서천호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가담. 이 인간이랑 똑같은 제목이에요. 얘는 부산이 아니야 어디 경찰청 얘도 어디 경찰청장이야. 이명박 때 같은 짓거리 한 놈이에요. 그리고 같은 놈이 잡아가뒀지. 누구? 윤석열이. 부산경찰청장이었던 서천호가 이명박 때 경찰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했어요. 한진중공업 사태, 부산 희망버스 시위를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고 결국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때 검찰 책임자 윤석열. 자, 집행유예 기간에 피선거권이 없죠. 그래서 이 서천호는 올해 5월까지 22대 총선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5월까지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작년 9월 12일에 22대 총선 출마 지역 사천시 중림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합니다. 2월 7일에 특별 사면을 받기 5개월 전에 사천에 단독주택을 구입한 걸 뉴스타파가 찾아냈어요. 오랫동안 송파구에 살았고 용인시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자, 서천호는 사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각종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지역 기반을 닦습니다. 총선 불마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다. 그리고 급하게 사천집을 구한 흔적도 있어. 지난해 9월 2억 5천만 원의 사천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담보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 왜냐? 현금 여력이 없었으니까. 2022년에 경기도 안성 고시원 건물을 10억 3천만 원에 샀어. 2023년에 7억 7,500만 원 주고 경기도 용인 땅도 샀어. 2021년도 4억 8,500만 원에 산 용인 단독주택은 처분이 안 됐어. 그러니까 현금이 마른 상태였어요. 근데 사천에 또 2억 5천만 원 단독주택을 구매를 했다. 보니까 지인한테 2억 2천만 원을 빌려서 산 거예요. 서천호가 뉴스타파랑 통화를 하는데 사천에 내려가는데 용인집 처분이 어려워서 비워놓고 왔다. 4인간 채부는 사천집 매매와 관련된 대출이 맞다. 2억 2천만 원 대출금은 대체로 사천집 매매 대금에 쓰였다. 일부 담보대출이 돼 있어 은행 대출 자체가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집을 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면도 되기 전에 나는 선거권이 없는데 출마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속 사면이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한동훈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들이 사면해주고 자기들이 공천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나라 이게 뭔 2023년 5월에 집행유예 확정됩니다. 20대 총선 출마 불가능합니다. 근데 9월 달에 사천에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출마 행보를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2월 3일에 비공개 공천 신청을 쓱 넣습니다. 2월 3일에 공천을 신청을 해. 2월 7일 날 특별 사면 복권돼서 총선 출마 가능해졌어. 그리고 2월 28일에 공천이 확정됐어요. 이런 인간이 국회에 들어오면 됩니까? 사천 시민 여러분! 이런 인간이 국회에 들어오면 돼요. 재윤경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서천호 들어가면 안 돼요. 재윤경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끝까지 신경 씁시다. 사천, 남해, 하동. 재윤경 이분 수도권에 나오면 무조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고향이 여기야. 그래서 계속 나갔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분 돼야 돼요. 이분 국회 가면 일할 거 많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지인 있는 분들 지인 전화해야 돼요. 지인 전화하고 그리고 재윤경 유튜브도 있으면 구독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재윤경 당선되도록 서천호 같은 저런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여기는 3파전이라 확률이 좀 있어요. 이 최상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지역에 밭을 간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서천호를 내리꽂기 위해서 무조건 되는 사천에 서천호 자기 사람을 심는다. 이래서 여론조사 1위였는데 경선도 없이 그냥 서천호를 내리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6.5%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 재윤경 인물로 이길 수 있다. 진짜 우리 좀 신경 써봅시다. 너무 안타까워. 이분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200석이다 넉넉하다 이런 얘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이번 총선 압승해서 기분 좋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 박빙의 승부처, 저기를 이기느냐 지느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수많은 승부처들, 접전지들 너무 많아. 우리가 더 절박해지면요 이길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을 하고 고개를 들어? 그게 가능해요? 저는 부산 지역의 그 후보들이 비 오는데 막 큰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눈물 납니다. 그리고 시사건건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정치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야가 좀 좁아져 있어요. 지금 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시야가 좁아져 있고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막 조급하죠. 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을 막 비판하고 싶고 근데 조금만 뒤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을 마구 까는 게 과연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후보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위해서만 움직일까? 수박은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런 후보들 중에 나중에 통수 때릴 인간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뽑아놓고
일단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누가 더 자꾸 챙겨가려고 욕심내느냐, 우리는 그걸 또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야 좁아지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전체판을 바라보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절박한 마음 이런 거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막 욕하고 싶고 화가 나고 이런 건 줄어듭니다. 문재인이 난 싫어 죽겠어. 내각제 수계야. 그 교수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문재인이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먼발치에서 두세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도움이 된다는 게 보여요. 나는 문재인이 너무 싫어. 그래서 문재인이 가면 오히려 독이 될 거야. 시야가 좁아서 그럽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한 표가 아쉬운 상태.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잖아. 근데 이재명 지지자 중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장 가면 문재인이 왔다고 해서 민주당을 안 찍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투표장 잘 안 나갈 건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갔다면 도움이 되죠. 조국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구 후보들은 너무 절박해요. 누구라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김어준이 한 걸 다시 리바이벌 합니까? 다시 왜 이거를 다시 합니까? 제가 뭐라고.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본 사람들도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절실하니까. 일단 전쟁에서는 아군끼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